나는 그 차정숙이 진짜 아내라는 이제 병원 안에서 지금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잖아. 그러다 밝혀지는 것도 꽤 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지. 근데 이것도 벌써 또 밝혀져. 중반에 벌써. 그래, 어, 맞아. 그러니까. 불륜 아는 것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가족들이 다음이 숨기다가 어떡해. 걸릴 줄 알았거든. 나도. 그러면서 어.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막 더해지려나 했는데 그건 이미 나오지도 않고 이미 터졌고. 맞아 막. 맞아. 그리고 그 레지던트 대장인 그 여자애가 모른 척 하지도 않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 서 교수님 바람피시잖아요. 맞아. 너무 속 시원해. 아 그런 그러네. 면이 있네. 통쾌한 면이 있네 어, 진짜. 그러네. 질질 끄는 게 없어. 맞아. 아 이런 대목이 좋아. 되게 써내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그래. 그리고 그 그래. 누가 얘기했는데 아, 택시 기사님도 그래.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끝을 봐야 시작도 하는 그래, 겁니다. 맞아. 이 대사도 나는 너무 나 그거 좋았어. 맞아. 좋았어. 어. 한 마디 던지고 사라진 캐릭터인데 와 진짜 저 말을 저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 사라진. 중요한 아저씨는 말이었어.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난 그 그니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맞아. 저 쫓아가라는 건 대부분 그런 걸 거 아니야. 나도 너무 생각해보면. 궁금하다. 갑자기 택시 기사 뭐 10년이면 10년 중에 그렇게 앞에 차 쫓아가 달라고 한 거 몇 번이었나? 아니면 본인이 혹시 경험을 하시는 걸 수도 불륜을 어, 겪으신 분일지도. 거기까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에요. 짬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뭔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 이 차정숙에서. 아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이야. 마음에 들었어. 막 어줍잖게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럴 법했는데 굉장히 뭐 상대방의 상황이 그러면 제 3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니 저 캐릭터가 그래도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그치. 동정하는 건 하루 이틀이지 사실 그래, 3일째부터는 남의 일에. 다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살게 되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음 날에 엄마가 밥이 뭐 난 이거 먹기 싫은데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뭐 아빠가 뭐 그렇게 지원 끊는다고 하는데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럼 내 맞아. 특강비는 막 이러면서 그치. 맞아. 막 그런 얘기 엄마가 하는 게 무슨 수로 특강비를 대냐. 엄마의 그런 뭔가 자존심이 상할 걱정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없어. 아니야, 엄마 능력 그래도 없잖아 막 이러면서 거기서 배려하는 캐릭터 나오잖아. 차정숙 엄마. 지금 어디 아프신 것 그렇지.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나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배려하는 캐릭터는 차정숙과 차정숙의 엄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시키는 뭔가 그런 어떤 프레임을 또 만드는 맞아. 건가? 맞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다른 선택할 것 같지 않아? 엄마도 김치 정도는 김치 싸대기 정도는 날려줄 것 같은데 사위한테. 그러니까 사위 아니고 결국은 알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여자랑 자꾸 얽히잖아 지금. 그치, 명세빈이랑 맞아, 그게 맞아, 분명히 명세빈과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꾸 만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일 희생하는 게 엄마와 차정숙인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해. 나도 아니 나도. 근데 그 명세빈이랑 붙인 거는 그 명세빈한테 더 큰 결핍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 명세빈은 의지할 데 없는. 자기가 첫 번째라고 하지만 굉장히 차정숙을 부러워하잖아. 자기를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대입해 보기도 하고 막. 그렇지. 맞아. 근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가족이 그 자기 친정이 그 자기를 버렸잖아 나름 어떻게 보면. 근데 차정숙한테는 그런 변변치 않아도 그런 엄마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도 막 그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엄마가 있구나 세상에 막 이런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차정숙 편에 딱 서면서 명세빈한테는 더 큰 그런. 야, 근데 너네는 그러면 이 드라마도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명세빈과 차정숙이 적인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잖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 명세빈도 피해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적이라고 보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난 명세빈도 거기서 당해야 되는 캐릭터가 아니었음. 뭐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남자 혼자 아니 근데 낙동강 명세빈은 잘못하기는 했잖아. 한국적으로 보면 결혼한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해외 연수, 어학연수 막 이런 거 간 사이에 그 음.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애를 음. 가져서 결혼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훨씬 뒤에 그 남자애는 걔랑 결혼한 걸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륜이 된 거잖아. 그래, 뭐, 팩트만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근데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그리고 본처를 속였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잘못한 게 맞는데, 난 적대적인 관계로 딱 봤을 때는 그 여자와 이 여자가 적이어야 될 필요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믿고 헤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아이를 낳고 이제 그게 당연히 엄정화한테 차정숙한테는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자기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면이 있는 거잖아. 내 아이와 내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남자가 뜨뜨미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 차정숙한테도 어느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자기의 진짜 사랑을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본 가정을 지키려면 본 가정을 지켰어야 됐는데 그 남자가 잘못한 거는 너무 명확하게 맞는데 난 그렇다고 그 적을 승희, 차정숙과 최승희로 봐야 되느냐는 아닌 것 같아. 나누자면 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경쟁자가 적은 거지. 아니까 경쟁자 남편을 아니 그러니까 명세빈이 차정숙의 엄마 때문에 뭔가 그 고초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받고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 왜 그런지 고쳐당하는 게 모르겠어. 아니지. 근데 명세빈이 어, 그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좋은 상태잖아. 그러면서 음, 따님도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뭐 너무 좋겠다고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고 이런 상태잖아 지금. 근데 이제 차정숙 엄마가 돌아설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건 그렇지. 내 그럼 딸의 가정을 파탄낸 나름의 그 장본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뭔가 그 명세빈한테 더 극적인 그 박탈감을 주려고 하는 요소이지. 뭐 그니까 뭐 그 엄마가 뭐 걔한테 뭐 모욕을 엄청나게 크게 줄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 근데 걔는 어쨌든 알고 했으니까 나는 모르고 가끔 불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을 때는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난 얘의 사랑이 경우는 다르다고 사랑이 생각해. 죄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지. 실주 말도 이해는 가는 게 사실 승희도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어쩌면 정숙이한테 좀 복수하고 그치. 싶었을 수도 있잖아. 너도 너 내 남자의 어떤 사람과 아이를 가졌듯이 너가 지금 네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나는 왜 못나? 이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제일 큰 잘못은 서인호한테 있는 거지. 아, 모든 이 그치. 상황에서. 그렇지. 걔가 제일 그러니까 그 얘기인 잘못했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 서인호를 빼고 정숙 대 승희로 가는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제일 맞아. 큰 잘못은 서인호가 했는데. 그치. 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 화살이 어쨌든 서인호에게 가야 된다고 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치. 서인호한테가 나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승희도 피해자라는 거지 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차정숙한테는 당연히 나쁜 여자인 게 맞지만 난 승희도 피해자라고 봐 한편으로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나? 서인호한테 둘 다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차정숙의 입장에서 보면은 걔가 가해자의 공범 정도는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뭐 그런 거는 정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여자 대 여자로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서인호 뭐, 그 가운데 난 구축이 서인호가 있었어. 더 개박살이 그치. 나야지. 야, 근데 나는 어. 서인호가 지금도 굉장히 괴롭게 살고 있잖아, 사실 지금 사는 삶이. 그건 지가 꼰 삶이니까 그러니까. 뭐 괴롭다고 직권. 말해야 되나? 아니 근데 직권 왜 집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당하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배우가. 그래서 되게 보는 사람 통쾌하게 만드는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걸 그치. 보면 너무 웃기. 그게 K에 제일 짓눌렸을 때 엄청 웃긴 통쾌하지 포인트죠. 않았냐? 그러니까. 근데 왜 이 평화는 눈치는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뭐지를 계속 파악해야 되는 이 얼굴 아니 있잖아. 바보가 맞는 게 어. 어쨌든 승희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넋놓고 지금 차정숙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차정숙이니까 차정숙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고 승희가 공범인 건 맞는데 나는 자꾸 승희도 안쓰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 지점이 있고 나는 이 뭔지 알것 드라마가 같아. 그거를 자꾸 유도했다고도 봐. 약간 음. 승희가 안쓰럽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자꾸 보여주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가 선택한 삶이니까 저 정도는 슬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사랑을 선택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면이 나는 느껴져. 왜 그런지 뭔지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자 또 키우고 계속 그리고 그치, 자기는 갖지 못하는 온전한 가정을 그치. 누군가는 그러니까 차정숙은 누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서인호는 결국 차정숙한테 달려가고 그치. 이거를 이제 자기는 차순이라는 게 계속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건 맞는 것 같아. 미쳤냐고 하는 나 사람들이 그냥 많겠지, 듣다 보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들어와? 아니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는 거야?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자기도 음. 가까이 있고 싶었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도 싶고. 아니 그럼 애가 아예 어릴 때 왔었어야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승희도 어떻게 보면 진짜 헛똑똑인 게 그러니까 서인우는 이혼할 마음이 없잖아. 그래 전혀 근데 없지 쟤는. 그거를 계속 기대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남자의 음. 마음을 잘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직시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헛똑똑인 거지. 아니 승희는. 나는 솔직히 최승희가 그 헤어지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 난 좋아서 그렇게 그냥 봤어. 두 집 살림 하는 음. 것도 그냥 자기네 만족해서 왔다고 생각해. 근데 차정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치, 일이 그런 건 시작된 느꼈지. 것 같아. 맞아, 그치. 맞아. 그렇기도 그러면서 이제 하고. 욕심이 나는 거야. 그치. 그 서인호가 바로 아내한테 잘해주는 음. 걸 보니까 또 그치, 이게 자극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공식적인 옆자리라는 게 맞아. 일단 그 사람 그 서교수의 와이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음. 전혀 그게 없었는데 계속 이제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화를 부르는 상태가 이제 온 거지. 이건 또 다른 캐릭터 얘기인데 나는 그 차정숙과 서인호의 아들도 너무 불쌍한 거야 초반에. 맞아. 지금도 불쌍해. 초반자예요. 지금도 계속 계속 불쌍해. 눈치 보고 막 그 되게 또 닮지 않았냐 약간 체형이나 이런 게 아빠랑 닮아가지고. 그리고 최승희가 그러잖아. 당신 대학 때랑 똑같다고. 아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서인우가 또 아 인물은 내가 더 낫지 않았나 막 이러잖아. 진짜. 아, 진짜. 차정숙이 가가지고 손 올리니까 손으로 뺨 맞잖아, 자기 얼굴. 그럼 바보 같은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막걸리 서인호 먹고. 당할 때 되게 통쾌한 게 있잖아. 그리고 그 K. 변비인분 고쳐주는 그 장면도 그렇지. 너무. 그렇게 가면서 왕진 가방 하나를 안 챙겨올 수가 있는 게 말이 되나? 너무 생각은 나도 빈손으로 했어. 털레털레 가는 거야. 맞아. 이건 정말 드라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밖에 그렇지. 없는 것 같아. 너 재밌으라고. 너 어, 재밌으라고 안 재밌으라고. 가져간 거예요. 나 지금. 오게티 한 줄 쓰라고. 그렇죠. 그리고 난 그 장면, 다 들켰을 때 음. 엄정화는 모르고 들켜서 가족들끼리 막 그럴 때 아들이 토하러 갈 때. 근데 진짜 아, 좋았어. 그래 맞아. 아 진짜 역겹다 이거. 그래. 그러니까 몸소 반응된 맞아, 거잖아. 아니 근데 맞아. 그거를 또 딸이 보고서 와 토하러 간다. 토 나온다. 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되게 역겨운 진짜 토 상황에서 나오는 야 거잖아. 진짜 어. 토 나와. 진짜 싫어 이러잖아. 근데 진짜 어. 토하러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아빠, 말로만 토 나오는 거였어. 그렇지. 네가 하는 짓이 지금 토 나오는 짓이다. 이거를 몸으로 바로 보여준 거지. 그때 진짜 통쾌했어. 나도. 음.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 그건 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드라마 옛날 보면은 아, 너 남자니까 같은 남자끼리 이해 좀 해줘라. 막 이런 진짜. 거 있잖아. 그게 아니고 여긴 정말 그 아들인 남자가 몸소 토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더 얼마나 이건 남자끼리도 음. 닫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몸소 보여준 그리고 너무 그 장면 직전에 있던 게 환자가 책을 가져다 주면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 그래, 이제 그래, 맞아. 그거를 아들이 어, 아빠를 어. 전해주려고 진짜 아 우리 아빠 정말 맞아, 멋있는 사람이야 존경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이 인간이 저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확 이게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 캐릭터도 진짜 할 말 많은데. 야 시어머니 사기당할 것 같지. 오, 100%지, 느낌 아, 100%. 근데 그 아저씨가 명품 스카프 사줄 때부터 이상했어. 그래.
아니 근데 차정숙 명의로 해놔가지고 지금 맞아. 덜 당하는 거 아니야? 맞아. 차정숙이 그치. 결국은 그걸 구해줄 것 같아. 시어머니의 그 사기 당할 것 같은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 것 같아. 그 간 이식 수술할 때부터 진짜 너무 얄밉지 않냐? 그 시어머니. 아, 야, 진짜. 근데 내가 그거는 스리생에서도 본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맞아 나왔었어. 맞아. 자기 가족이 해를 당하는 걸 못 참는 거잖아. 근데 나 너무 열받았어. 근데 차정숙도 자기 가족이잖아 사실은. 근데 가족으로 생각 안 가족으로 하는 생각 안 거지. 하는 거지. 어. 그게 야, 열받는 그 포인트지. 옛날에 그치. 코로나 때 명절 그 모이는 규칙에 직계 가족만 모일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며느리랑 사위는 반계라며. 아 진짜로? 직계가 아니래. 가족이 난 아닌 몰랐어. 게야 법적으로도. 그거 괜찮은데? 아니, 자기네들도 이식 안 해주니까 나도 딱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잖아. 차정숙 입장에서도. 아 근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야, 근데 그 엄마 촉 되게 좋지 않냐? 그 며느리 나갈 때 너 다시는 얼굴이 안 돌아올 것 같은 아, 얼굴. 어. 그거는 진짜니까. 안녕히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결핍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애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 해주지 않으면 맞지. 스스로 해야 될 걸 찾잖아. 내가 스스로 뭐 대학 갈 때 뭘 알아봐야 되지? 내가 어느 학원을 가야 되지? 이거를 내가 얼만큼 공부해야 되지?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더 빡세게 해야겠네. 이렇게 마음 먹는단 말이야. 맞아. 그것도 너무 야, 나 없으면 얘네 안 돼. 얘네 대학 못 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전혀. 근데 나 그 부분이 좀 짜증났어. 아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되면 그럼 아빠도 해야지. 처음에는 계속 엄마만 되게 쪼잖아. 근데 그 현실이지 사실.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정말 그것은 엄마의 일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 용서하고 가족을 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있을 거란 말이야. 뉘우치면 받아줘라 이렇게. 그렇지. 뉘우치면 받아주고 애들 생각해서 왜 네? 차정숙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아빠가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왜 아빠랑 살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애들 아빠로서 애들한테 아빠 없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근데 차정숙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도 나와? 아니, 뭐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정확히는 안 그냥 나왔지. 아니 거기서 그냥 삼시세끼 밥을 차려줬다 이거잖아. 아니야, 아빠가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맞아, 통하는데 맞아. 뭐하러 살았냐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어쨌든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애들 아빠로 살았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지금 차정숙한테도 너는 싫어도 그러니까 애들 아빠로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어쨌든 그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진짜로. 엄마 세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그치, 6명, 엄마 세대들은. 7명은 분명히 엄마들 전화 연결하고 싶다 갑자기. 그럴 거란 말이야.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이 시선을 굳혀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드라마가.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래. 그게 약간 안타깝다는 거야. 그 외도한 여성도 불쌍한 여성이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버려져야 되는 매맞아야 될 여성으로 가는 것도 속상하고 여자가 좀 참으면 가정이 평안해진다. 이거를 자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도 속상하고 아무리 자기가 이런 상황이어도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건 안 되지. 약간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것도 약간 속상하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게 결론이다, 이 드라마의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정말 그거는 그렇게 굳혀지는 거잖아. 나도. 나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안 맞아. 그래야 하고 안 그럴 것 같아서 보는 거야. 아, 만약에 근데, 그럴 것 그래야 같으면 안 근데 그래야지. 이게 어쨌든 이 과정이 몇 부작이야? 이게 16부작이잖아. 16부작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약간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그걸 보여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파고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또 그래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여.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재밌어, 그치? 딸도 통쾌하고 맞아. 그 딸들이 진짜 딸들이 진짜 대박이지. 통쾌해. 둘이 싸우는 장면도 매우 통쾌해. 그럼 그건 어때? 그러니까 너네가 바라는 차정숙의 결말은 뭐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에이, 그건 너무 명확하지. 나한테는. 뭔데? 로이킴이랑 잘 되는 거?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안 그럴 것 같지 같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냥 어. 독립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않아. 하긴 엄마로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치 남편하고는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벗어 버리고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건 정말 닥터 차정숙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결말인데 그 와중에 로이킴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치. 우리의 보란 마음은 듯이. 그렇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남편을 용서하는 그림은 절대 아니어야지. 남편은 의사직을 박탈당해야지. 아니 사실은 박탈 안 당하지. 아, 내 마음은 상관할 데가 그렇다고. 야, 내 마음은 그렇다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잖아, 나한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렇지, 아, 나는 죄송합니다. 그냥, 네, 나는 죄송해요. 그 부분을 남편이 좀 못 들었어요. 어디 저기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기 동네 있지. 그 동네 거기, 가서 그 의사 치매 생활하면서 고쳐주는 승희랑, 병원. 그렇지, 승희 딸이랑 셋이 알콩달콩 그 시골에서 잘 살든 어떻게 하든 하라고 그것도 하고. 싫어. 아니, 모르겠어. 딸이 그 시골에 절대 안 가. 그럼. 아니, 내 말은 이게 약간 그렇게 가야 속 시원하지 않겠냐. 모두가 진짜 그렇게. 속 아니지. 시원한 모두에게 거는 승희도- 팽당해야지. 그치, 그렇지, 승희도 그렇지. 떠나야지. 아, 그래, 그래. 음. 아, 맞아. 승희도 나도 불쌍하다 했지. 승희도 내가 미국 참. 갈 것 되지. 같아. 아, 승희는 미국 가고 승희도 더 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남편은 팽당하고 차정숙은 로이킴이랑 잘 되고. 나는 솔직히 그냥 뭐 누구랑 로이킴이랑 뭐 잘 됐으면 하는 거는 차정숙이 되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치. 바램으로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취향 남자 취향도 거기에 반영을 조금 했고요. 그런데 그냥 나는 차정숙이 지금까지도 뭐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젠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시주 말한 것처럼 정말 닥터 차정숙으로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 갑자기 너네가 종이달 아까 얘기한 거 생각이 나면서 로이킴도 결혼하면서 민재처럼 돌변해가지고 그놈이다 법칙 있잖아. 나도 약간 아까 결혼하면 별로 바람 나고 막 맞아요. 상상의 나래를 혼자 막 피면서 존중받을 것 같았는데 그놈이었다. 그쵸. 최악은 알고 보니 로이킴이 유부남이었다. 이거 아니냐 지금? 오마이갓이다 미국에 막 진짜 알고 오마이갓이야. 보니. 어디까지 가볼까 우리? 근데 결말이 그렇게 나겠지? 설마. 다른 나도 방식으로. 승희가 정신 차리고 미국 아, 갈 것 승희는 같고. 그치 아직 근데 회차가 많이 남아서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결말에, 어떤 결말에. 사달이 나서 가긴 가겠지. 진령 나서 가겠지. 갈 것 같고 시어머니 알거지 될 것 같고. 아니야 차정숙이 구해줄 것 같아 알거지에서. 아니 시어머니 알거지 되는데 집만 남편이랑 재산 분할 소송해서 차정숙 걸로 되는 거야. 근데 차정숙이 그냥 집만 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의 그 아량을 베풀어 주면서 이제 다시는 차정숙한테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되고 확실한 갑이 되는 거지 차정숙이 시어머니에게. 뭐 근데 헤어지면 갑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남편이랑 헤어지면 끝이지. 차정숙은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어 보여서 뭔가 매몰차게 모르쇠 할 그래, 그런 그게 정도는 그게 아닌 것 답답해. 생일이라. 약간 그럴 것 같아. 손주 생일이라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 것 같아. 그게 좀 싫어 나는. 아, 내가 진짜. 아까부터 말했던 이 뻔해 보이는 부분이 자꾸 그 차정숙 캐릭터의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든 그래도 아까 이화보다도 나는 더 뻔한 캐릭터인 것 같은 거야. 이 차정숙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결심은 좀 새로울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너무 한국의 어떤 어머니상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야, 이화랑은 완전 다르지. 얘는 범죄라고는 할 줄 모르는 애고 이화는 과감하게 그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자니까 완전 다르지. 맞아. 근데 이화도 처음에는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차정숙은 이대로 있다고 해서 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화의 그런 상황이 거지. 되면 모르나?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너무 그치. 선량한 느낌으로 가잖아. 노인을 돕고 병원에서도. 근데 이화도 사실 그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그래. 엄청 도와주고. 그래 아니 근데 차정숙은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감내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음. 이화는 그러니까 아예 불평 없이 그냥 속으로 삼킨 캐릭터잖아, 약간. 근데 차정숙은 뒤에서 진짜 열받아 이러면서 막 약간 베개라도 이렇게 두드려 패는 그런 야, 약간 느낌이 근데 있잖아. 사실 반대로 참아주는 건 차정숙이고 몰래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 피고 돈을 횡령해서 그 말이야. 남자에게 내 갖다 말이야. 주는 건 이화야. 시작이 그러니까 무섭지. 시작하고 나면 뭐 그렇지. 걷잡을 그러니까 수 그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그렇지. 무서운 게 이화지.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아침에 나 본 애들에 대한 그런 것도 음. 막 애가 약간 키우면서 거칠어지고 자기 맨날 요새는 불만만 얘기하고 막 이런다는 게 조용히 딴짓하는 애보다 그게 더 맞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어. 그런 느낌이 있잖아. 컨텐츠들마다 보면은 기혼 여성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느껴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그 범위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종이달도 그렇고 차정숙도 그렇고 그런 컨텐츠에서 그려지는 기혼 여성의 어떤 점이 보이는 것 같아? 가족에 대한 희생에서 음. 환자에 대한 희생으로 약간 그치. 전이가 된 거지. 뭐 이게 크게 뭐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한다는 거가 있고 돈이 일단 통장에 돈이 꽂히면서 또 되게 뿌듯해하잖아. 그치. 그런 면이 그려지지. 그마저도 가족한테 다 썼지만. 맞아, 맞아. 이화도 그렇고 차정숙도 그래, 그렇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 답답한 모습이 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정숙만의 그게 되는 거잖아. 장점. 그게 그냥 그 프레임이라고 꼭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왜 부부 관계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맞춰주려고 하는 쪽이 아내 쪽이고, 이게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잖아. 뭐 차정숙도 남편이 의사로 일을 하도록 자기가 집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화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동등하게 결혼 생활을 똑같이 영위하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쪽이 계속 아내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가 현실적이고. 현실적이어야지 재밌으니까 음, 진짜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열받는 것 같아 보면. 그치, 맞아. 그래서 감정이입되고 그래서 열받는 거잖아. 맞아. 종이달 봐도 열받는 게 그거잖아. 그리고 어쨌든 경력 단절된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잖아. 중년까진 아니지. 40대 여성, 50? 그치? 47세고 아. 차정숙은 그리고 또 40대 중반인 것 같거든. 유희화도.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이 단절되고 집에서 있다가 뭔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을 구하는 것부터가 너무 현실적이고 맞아. 또 거기서 이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잖아.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쟤네 둘은 운이 좋은 거야. 차정숙은 완전 어쨌든 좋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한 거고 그 이화도 그 금융업에 종사했던 그 경험이 있고 또 그 뭐야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일반 여성들이 갑자기 내가 경력 단절을 끊고 열심히 일해봐야지 나도. 야 종이 달게 봐. 은행에도 취직하고 닥터 차정숙 봐. 의사가 갑자기 돼서 일하잖아. 이거는 현실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어렵지. 보면. 은행 들어가는 것도 엄청 어렵다. 엄청 어렵지. 말이 돼? 그렇지.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프로긴 한데 그 내가 저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던 결혼 말고 동거에는 실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제 커플들이 나오잖아. 근데 요즘에 보이는 어떤 공통점, 거기에 나오는 커플들의 공통점 중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둘 다 아직은 아내 남편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남녀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남자의 사업, 남자의 일이 워낙에 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둘 간에도 그러면 여자가 이 일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데 남자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 여자가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같이 사는 공동체고 둘 사업 중에 내 사업이 더 크면 이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치 직장에서 만나는 자기의 파트너를 부하 직원을 부리듯이 똑같이 요구하게 되는 거야. 너 지금 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내 부하 직원이야 라는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게
그걸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깔려 있는 그런 남자가 메인이고 여자가 그것을 보조해주고 사이드를 맞춰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인 거야. 나는 우리 집의 상황에서만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 커플, 이 드라마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현실이지. 맞아. 생각뿐만 아니라 그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사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당장 경력 단절을 끊고 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10몇 년 동안 쌓아왔던 경력에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경력 차이가 많이 나겠어. 그러니까 받는 대우라든지 급여 조건도 확실히 다를 거 아니야. 그게 제일 크지. 그치.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의 수입원이 주가 남편이 될 거고 나는 이제 보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현실이지. 그 종이달에서도 남편이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길래 이런 걸 사냐. 맞아. 시계 사왔을 때도 그렇고 선물을 줬을 때도 아유 그 돈 그냥 너 위해서 써라. 그 돈이 뭐 우리 집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일을 하더라도 뭔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너는 그냥 우리 집에 맞아. 보조 수입원일 뿐이야. 이렇게 여겨지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현실 반영이지. 그러나 맞아. 이제 횡령하면서부터는 깜짝 놀래지. 깜짝 놀랐지. 그게 확실히 그 꽂히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남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자기들이 비교를 당하고 성취해야 되는 기준에는 돈의 액수, 월급의 액수가 있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뭔가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마인드가 결과지향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기간 때문에도 일을 멈추게 되지만 그 다음에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다 보면은 그런 어떤 결과지향적인 마인드와 반대로 아이를 키우면서는 뭔가 정서적인 것들, 과정에 대한 것들을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둘 사이에 이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남자는 네가 벌어오는 액수가 결국에 얼마나 된다고로 얘기를 하게 되고 와이프는 그게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인공 자궁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유 정도는 부유로 나와야지 어느 부유. 정도 실현이 되지 않을까. 부유 웃기다. 이게 최소한으로다가. 아니 뭐 그 꼭 부유해야 돼? 그냥 분유 먹이면 되잖아. 그래서 분유. 근데 그래, 일단 그러니까 분유. 생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음,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맞아. 절대 바꾸지 않을 현실, 것이다. 그 생각을. 정말 뭐 부유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심한 경우고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 그 나라들은 보면 정말 결국에는 또다시 뭐 시스템이나 제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가 끝나고서 딱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사실 누구 하나 희생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잖아. 아예 어릴 때 그치, 이후에 그치. 일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주는 급여의 기준이 비슷하고 남녀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마인드가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한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던가 뭔가 이렇게 제도가 되면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게 맞잖아 사실은. 그리고 수입원이 늘어나는 걸 싫어할 가정이 있을까? 그치? 없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나 수입원이 늘어나길 그러니까 원하지 근데 않겠어? 그 아이 돌봄으로 인해서 음.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걸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은 포기하는 게 엄마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해결돼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그냥.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한 명이 희생하라고 하면 급여가 적은 사람이면서 그치. 아이도 그 뱃속에서 자라고 혼합 수유를 하든 분유를 먹이든 일단 가슴에서 우유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 자체가 그 엄마의 사실만으로 일이라는 거야. 음, 그냥 음, 이 생태계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이대겠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여성들도 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기간 정말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애 아이를 낳고 그것을 키워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기간 이후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어떤 도움이 없이 아이를 바로 퇴근하고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그 최소한의 기간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여성들을 보면서 그래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요 정도만 딱 키우고 나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라는 게 또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걸 근데 법적으로 남자도 똑같이 해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음, 결국에는 그게 여성의 희생으로만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업계에서는 뭐 6개월, 1년 쉬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아무리 그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어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10개고 그거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라고 하면 그동안 일을 못한 기간을 암만 인정해 주라고 해도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한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그 멈췄던 사람이 여성이면은 그 여성을 뽑고 싶은 마음이 더 줄어들지 않겠어,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아빠에게도 그 키우는 그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나는 어떻게 그것도 보면. 그런데 응, 응. 왜 요즘 일정 자리 이상은 무조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잖아? 그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이든 몇 년 이상 뭐 출산 여성이든 약간 그 자리를 보존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당연히 비교하는 대상으로 일을 계속 해온 사람과 남성,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여성, 이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 그 상황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고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어떤 아량으로 경력 단절 여성과 계속 일해오던 경력이 많은 남성 혹은 더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제도적인 면으로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고 보는 근데 거지. 그러니까 썬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동의가 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누군가를 단기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여성이 왔을 때 그럼 잘려야 되냐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 건 알 것 같은데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게 어려운 건 알겠고 그렇다면 뭐 어린이집을 보내는 순간 아이가 뭐 두 돌, 세 돌 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퇴근 시간이랑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더 이상 아이를 물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사회가 해줘. 그랬을 때는 2년 후에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지원해서 나한테 이런 2년 전까지만 해도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경력에다가 넣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가서 또 다시 그만둬야 되고 뭐 맞아. 사회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력 단절이 5년, 10년이 되면 2년일 때 구할 수 있는 일이랑 5년, 10년이 됐을 때 구할 수 있는 일의 퍼센티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없지. 야, 일을 하는 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새롭게 그치. 자기의 그 커리어를 새롭게 쌓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쉬면서 5년을 보냈다는 건 그치.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지. 뭐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필요한 거 알겠어. 뭐 모유도 나오고 엄마도 몸을 만약에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정말 최소한 2년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는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사회에서 아이를 어, 일을 하면서 양쪽이 일을 하면서 키울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봐봐. 100이라고 쳤을 때 음, 반반, 정확히 성비가 반반이라고 쳐. 음, 근데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 음,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공감하는 사람은 25%밖에 없는 거야. 음, 그치? 음, 그러면 그 25%의 자리를 보존하는데 그렇게 할당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50%가 다 육아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고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거 그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아빠들이 육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래, 원해서 맞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맞아, 그렇지 않은 사회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는 강제해서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엄청나게 간다는 걸 적용해서 이걸 오히려 안 쓰면 손해다라는 마인드까지 맞아, 생기게끔 맞아. 해야 그 정도로 돼야 그 인구 중에 50%는 아 이게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걸 하고 나서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인식을 하지 이건 계속 그냥 이 자리를 보존해 달라라고만 말하는 거는 25%한테만 절실히 공감되는 얘기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써니 오히려 말한 거랑 어.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 같이 가야 돼 사실은. 이게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지. 둘 그러니까 다 우리도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시기니까 더 이거에 더 공감하는 거지. 우리도 어떻게 10년, 20년 지나면 또 이거에 대한 걸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럴 수 우리는.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그렇지. 자기 자식 키워버리고 맞아. 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매번 똑같이 맞아. 약간의 그런 것만 변형해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정말 뭔가 이 당사자가 되게끔 만들어야지만 절실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당연하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제도적으로나 지금 써니 말한 것처럼 강제를 둬야 뭔가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게 안타깝지.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이게 경력이 계속 단절되는 기간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지. 특히 너네도 알잖아. 그 대부분 많은 데서는 그 장시간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나이가 뭐 한두 살뿐만 아니고도 그 이후의 나이여도 아이가 한 기관에 장시간 동안 있는 거가 마음에 약간 짐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 챗 GPT에 물어봤대. 한국에서 그 출생률이 낮은 이유. 그러니까 한 장기간 근무하는 시간 때문이라고 그래, 나왔다는 맞아.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어려운 일이고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하는 퇴근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건 퇴근 시간을 완전 땡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일하는 시간 들면 짧게 프랑스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는 회사에 5시가 되면 상무고 누구고 아무도 없다는 거야. 다, 나 애 데리러 가야 돼 하면서 남자들도 다 퇴근하고, 그러니까 4시에 퇴근해서 5시까지 가면 5시에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니까 딱 맞춤하게 데려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써니 말한 것처럼 기관에 오래 있어야 되는 게 부담인 이유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아이한테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5시까지 뭔가를 배우고 있어야 되네? 스트레스 받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나라에서는 5시에 끝나는 나라에서는 학교 수업을 12시, 1시에 끝나면 그 시간부터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아이들이 그냥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누군가 한 명이 관리 감독을 하지만 그냥 풀어놓는 시간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관이라든지 뭐 일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다 변화해야 되니까 어려운 변화인 건 맞는 것 같아, 사실. 어쨌든 우리가 종이달부터 차정숙과 지금의 어떤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까지 이야기해봤는데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종이달과 차정숙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서도 느껴지는 거는 나는 이게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게 살림이나 육아나 이것도 다 나는 경력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동료가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 회사에 가면은 뭐 남편들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동료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는 각자 집에서 혼자 일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종이달과 차정숙에서도 그런 외로움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 친구들도 혹시 마무리하면서 못다한 얘기가 있을까? 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페이가 없다는 건 줄 맞아. 알았는데 그것도 아쉽지. 동료였어요? 페이도 있어야죠. 페이와 동료. 어쨌든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든 부정적으로 보여지든 이 세대의 여자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건 난 좋은 것 같거든.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더 좋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는 어쨌든 드러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 드라마로. 맞아. 근데 나는 나름 이화도 애가 없었고 차정숙도 사실 애가 있지만 애가 다 컸잖아. 애가 어린 여성이면서 이렇게 자기 앞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정말 현실적인 거에 그거는 부딪히면서 진짜 판타지인가요? 드라마하고 진짜 판타지여서 안 나오는 거야. 뭐 나올 수가 없어서 방안이 그렇지. 이건 그나마 애라도 컸으니까 자아실현이라도 한다 이런 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드라마를 쓰는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과로사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럴 경험한 수도 있지. 사람은.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적이었거나 애 보는 사람이 있거나 전업주부로서 살면서 드라마의 소재로 이야기를 낼 만한 그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살림하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닐까. 사실 그런 게 그 나이 때에 잘 그려진 건 82년생 김지영이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회사를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였긴 하지만 그때의 그런 마음의 갈등, 부부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는 거기서 좀 그려졌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봐봐야겠다. 82년생 김지영? 아니 어쨌든 넷플릭스에 1, 2, 3위에 딱 맞아. 여자들 얼굴이 맞아. 쫙쫙쫙 있으니까 괜히 기분 좋던데? 나도 그 생각했었어.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봤지만 아니야. 지금 1위 택배기사란 말이야. 아 바뀌었어. 택배기사 곳에 재밌어. 바뀌었어. 아니 근데 나도 써니랑 똑같이 그냥 그게 여자 드라마가 아니고 왜 나이대가 있는 여배우들이 활동을 하는 맞아. 것들이 빛을 발할 때 희망적이잖아 우리한테. 맞아. 맞아. 그게 주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 아, 얘기가 참 재밌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넷이 함께해서 더 재밌었고 맞아요. 같이 해줘서 고맙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지막 회 하고 또 녹음하나요? 차정숙? 그때 또 우리 봅시다. 할 깨알로 얘기가 껴서, 있는지. 어. 네. 할 얘기가 있을 때 즉흥적으로 하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같이 얘기해준 친구들, 지금까지 들어준 친구들도 모두 고맙고 팟캐스트와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암나솔로 BUT 벗은 한글로 쓰면 안 돼요. BUT라고 검색해서 들을 수 있고 인스타 계정도 있으니까 인스타에서도 암나솔로라고 검색하면 우리를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니까 볼 수 있어.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고마워 친구들. 안녕. 안녕. 또 만나. 아우 시원하다. 야, 써니 제일 고생했다. 써니 제일 고생했어. 정말 너네 대단하다.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녹음한다라고 하고 또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보다는 더 우리 유하게 잘 된 것 같지 않아? 많이 전보다는? 참았어. 응. 아 나 그리고 그 말 생각났어. 근로 시간이 긴 거 그게 문제다라고 했더니 인간들이 그 애들 돌봄 시간을 더 늘렸잖아. 늘린다고 하잖아. 방안이라고 찾은 걸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애들 돌봄 시간 더 늘려준다고. 상상 초월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출생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망상들이 나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기억해야 나중에 애를 낳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 그리고 지금 키우는 사람들한테 뭐 조카나 뭐 사촌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그래도 애 키울 때 요새는 진짜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젊은 애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드는 맞아. 거고. 야 근데 이 보니까. 얘기를 왜 녹음 다 끝나고 하는 거였어? 아까 그 생각날 까먹었다 때 했잖아. 이 중요한 얘기를 진짜 잘라서 붙일 수도 없고. 아니 안 잘라서 붙여보겠어. 할 수 있는 한. 오, 대단한데. 배고파서 죽을 뻔했네.